정부가 세금으로 진행한 주민수건 사업에서 불법 산지 전용이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적발됐습니다. 대선 전국의 충북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원팀으로 뭉친 반면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 형국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언론 앞에 섰습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시민단체의 사과 요구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북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 전원은 역시 사실상 일극체제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충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가세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청주 흥덕 이현희 후보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 본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청주 창원 송재봉 의원은 충북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경선 선관위원인 이모선 의원과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광희 의원도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본선 국면에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가 구성되면 충북에 계신 그 5분의 의원들도 각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또 선대위 인선 작업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 3명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 본부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고 있고 빅텐트를 쳐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통합의 리더십이 누구냐 봤을 때 저는 김문수 후보라는 판단이 들어서 충주 이종배 의원은 학사장교 동기로 인연을 맺어온 유정복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남 사군 박덕흠 의원은 당내 후보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하는 모양새지만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 다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모두 대선 때 약속할 현안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되는 정부라 장장 직무를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 잔류, 청와대 복귀, 세종집무실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른 아침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 나타났습니다. 집무실 더하기 의사당,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모두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할 적임자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출근길 인사에 나선 겁니다.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와 충청권 등 순회 경선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자 곧바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잔류도, 청와대 복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집무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임시로 서울에서 소규모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하고 당장은 용산으로의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 계산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리더가 될 자격이 없고 행정수도 완성을 선제적으로 띄운 민주당에서도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 이튿날 용산 입주를 언급해 추진 의지와 속도에 물음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세종에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행정수도에 힘을 실으며 충청권 표심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여의도 국회가 문을 연 지 50주년을 맞아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언했습니다. 세종시대를 여는 국회 이전과 여의도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 그 길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무실을 두고는 청와대 복귀 등 입장이 서로 달라 남은 대선 기간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표심을 가를 최대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탄핵에 반대해온 김영한 충북지사가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김영한 지사가 앞서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고 진보 시민단체 요구도 있어 일부 관심이 모아졌으나 김영한 지사는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한 지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7일 만입니다. 4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온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지사는 보스턴 방문을 통해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첫 발을 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캔달 스퀘어를 잇게 한 바이오 창업기업 전문 육성기관, 재미 한인제약인협회 등과 충북을 연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부지사를 만나 바이오와 신약 분야의 교류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캔달 스퀘어는 당연히 매사추세츠에 있고 그거의 핵심에는 MIT가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가 있기 때문에 이 매사추세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반대 입장과 대선 공약으로 K바이오 스퀘어가 언급되는 데 대한 환영 입장 등 국내 정세에 대한 의견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탄핵 정국 속 자신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와 탄핵 무효 주장, 극우 집회 참석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과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오늘보다는 시간을 내서. 자신이 두둔해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과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김 지사가 또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기본적인 믿음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면 선고 직후 하나 된 마음과 연대와 협력을 호소한 만큼 첫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했어야 할 말이 성과 홍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채로 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저는 그거는 독선이고 일방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로는 어떠한가 저는 이번 윤석열 파면에서 다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김 지사는 탄핵 정국 내내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그 기회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 경계와 인접한 충남 천안에 대규모 민간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박상돈 천안시장 앞으로 매립장 저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서한문에서 천안 동면에 계획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중부권 시민 전체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건설 저지를 요구했습니다. 천안 동면에 추진 중인 민간 매립장은 청주 오창 경계와 불과 수백 미터 지점으로 전체 부지 면적 38만 제곱미터에 매립 용량은 669만 톤에 달합니다. 특히 4개의 도형 매립시설의 면적만 약 2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8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가자연유산 명승지인 도담산봉의 침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조사가 실시됩니다. 단양군은 도담산봉 세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첫 봉이 물속 아래에서 3분의 1가량 깎였다는 제보에 따라 오는 25일 수중 지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산봉 암석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원래 물에 쉽게 녹거나 부서지는 특징이 있지만 폐임 현상이 심해 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가 한 시골 마을에 안기를 포장하는 사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충주시는 5년 이상 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충주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이 이뤄진 충주의 한 마을. 도로 끝에서 20m가량 떨어진 산의 주인은 최근 마을 안길 사업에 자신의 땅이 편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배수로가 있던 곳이었는데 충주시가 어느 날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불편함이 있으셔서 안 오셨고 계속 오지 못하다가 이 산의 지분을 아버지하고 나누게 됐어요. 산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서 왔는데 길이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 수건 사업이란 이름으로 2차례 공사비는 8천여만 원. 이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우회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산지는 준보전 산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있고 또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전혀 없었고. 이때부터 산주는 각종 정보 공개 청구 끝에 공사를 맡았던 면사무소가 임야 경계인 국유지 도로 부지를 넘어 자신의 임야까지 도로를 만들었고 설계도 계속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면사무소는 비용이 든다며 관행대로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겁니다. 사업을 벌인 충주시는 현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산주의 감사 청구에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충주시는 일단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위반이니까 저희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검사님이 내용 보시고 죄가 될지 안 될지는 검사님이 판단을 하겠죠. 한편 무단으로 임야가 훼손된 산주는 지난 몇 년간 산지 주소로 산업용 전기가 신청돼 공급된 사실도 새로 확인해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최근 대전 도심에서 땅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이 이뤄진 지 오래되다 보니 지하에 낡은 관로 등이 많은 것이 일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 굴삭기가 도로 한쪽에서 성인 키만큼 깊게 팬 구덩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이곳에 가로 50cm, 세로 1.2m, 깊이 1.5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압박휴가 빠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불안하죠. 물론 걸어 다닐 때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제 저녁에는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 가로와 세로 각각 15cm에 50cm 깊이의 땅꺼짐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지난주 도로 파임 현상이 생겨 긴급히 보수됐지만 주말에 비가 내린 뒤 땅꺼짐 현상이 생겼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조금 내려갔으니까 땜질을 하고 갔죠. 지난 11일에는 대전시 월평동의 한 도로에 1m 깊이의 구덩이가 생기는 등 대전 도심에서 최근 열흘 사이에 3차례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50건. 이 가운데 해빙기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한 땅꺼짐이 26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사고의 90%는 낡은 하수관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대전 도심 지역의 개발이 이뤄진 지 길게는 30년이 넘다 보니 지하에 노후한 기반 시설이 많아 땅꺼짐이 잦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후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파손되거나 이제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로 토사슬림이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가지고. 대전시는 시내 468개 도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안과 지하 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손상된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이 음성에 들어섰습니다.
음성군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대소성본산업단지 13,573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등 139억 원을 들여 건물형 태양광 외장재 화재 시험평가실 등을 갖춘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가 시험 검증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해 전력 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소재 스타트업이 연세대 세브라스 병원 등과 공동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세계 최초 생균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BT시너지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포함 8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신약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개원이 늦어졌던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지역에서 수탁기관을 찾지 못해 전국에서 공모한 결과 서울의 다나CM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으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에서 하반기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됩니다. 괴산의 유일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인 괴산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 1억 2천여만 원과 시설 장비비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고 앞으로 연간 2억 5천만 원의 운영비도 받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개설로 충북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는 영동군과 단양군만 남게 됐습니다. 제천시가 카페에 개인컵 사용에 따른 할인 지원금을 2배로 올립니다. 제천시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권장하기 위해 500원이던 개인컵 주문 할인 지원금을 1,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천시 가맹점에서 개인컵으로 주문하면 최소 100원인 매장 자체 할인에 제천시 지원금 1,000원을 더해 1,100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가맹 매장에 개인컵 할인을 지원한 결과 7개 매장에 2,000여 건의 주문에서 개인컵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텃밭이나 실내 정원 등을 소재로 한 2025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복합단지에서 열립니다. 도시농업과 즐거운 소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다양한 텃밭 정원 모델 전시를 비롯해 모종 심기와 원예 체험 등 38개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또 행사장 옆 무심천 수변에 4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유채꽃밭도 조성됐습니다. 택견과 비보잉을 아우르는 융합 퍼포먼스가 공식 무대에 오릅니다. 택견 비보잉 팀 트래블러 크루는 내일 충주의 날 식전 공연에서 택견의 전통성 등을 결합한 융합 작품 비천을 공개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